제가 계산서를 잘못 본 건가요? 한국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했는데 적혀있는 숫자가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행 중엔 그저 가벼운 복통이라 넘겼던 통증이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병명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국적도 보험도 비용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한국 의료가 빠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리는 순서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영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죠. 이 일을 시작한 지 8년째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땅에서보다 많은 삶이에요. 런던에 있는 작은 아파트보다 기내 갤리가 더 익숙할 정도예요. 그날 비행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아시아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 11시간 30분짜리 비행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이코노미 캐빈을 오갔습니다. 커피를 따르고 호출벨에 반응하고 승객들의 얼굴을 살폈죠.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면 잠시 갤리에서 서서 다리를 쉬고 다시 캐빈으로 나가는 리듬. 8년 동안 몸에 밴 패턴이었어요. 몸이 조금 무거운 건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엔 누구나 그렇거든요. 발이 붓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건 직업병 같은 거예요. 동료들과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승무원의 몸은 비행기 부품 같다고요. 정비하면서 쓰는 거죠. 다만 배가 살짝 불편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어요. 손으로 눌러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지만 통증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했습니다. 콕콕 찌르는 것도 아니고 쥐어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불편한 정도.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도의 불편함이었어요. 기내식을 불규칙하게 먹고 수분은 부족하고 시차 때문에 몸의 리듬이 깨지는 일은 일상이니까요. 저도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출근 준비하느라 커피 한 잔으로 때웠거든요. 이유는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통증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문제가 되니까요. 비행 중에는 아프면 안 됩니다. 그건 규정이 아니라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스케줄이 흔들리고 동료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죠.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몫까지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버티고 웃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저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보이려 했죠. 갤리에서 동료 사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라는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괜찮다는 말을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비행 중엔 누구나 뭔가 하나씩은 참고 있으니까요. 생리통, 두통, 소화불량, 각자의 불편함을 안고 일하는 게 이 직업이에요. 착륙 무렵에도 통증은 불편함의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스탑오버 48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하루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충분히 자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몸은 회복되곤 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고 회사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간판들. 낯선 도시였지만 이상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다른 종류의 질서가 있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선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거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배는 여전히 묘하게 불편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런던에 있는 엄마에게 잘 도착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리고 새벽 2시를 넘겼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통증이 또렷해졌고 위치가 분명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정확히 배꼽 오른쪽 아래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곳이 반응했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아팠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조금 나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새벽 3시를 지나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마가 축축해지고 손바닥이 차가워졌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통증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영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요. NHS 카드도 소용없고 여권 하나, 회사 보험 카드 하나가 전부였죠. 한국어도 할 줄 몰라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가 전부예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지금 병원에 가야 하나라는 질문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혼자 낯선 나라의 응급실로 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 믿으며요. 아침이 되면 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고 프런트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 선명함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요. 아침 7시 저는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먼저 물었어요. 배가 아파요. 오른쪽 아래가요.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택시를 준비해 드릴게요.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긴 설명을 듣지도 않았죠. 그냥 10분 후라는 구체적인 시간만 주어졌어요. 택시는 정확히 1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못했지만 프런트 직원이 미리 설명해둔 덕분에 문제 없었어요. 차는 서울의 아침 도로를 달렸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많았지만 막히진 않았어요. 창밖으론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지하철 입구로 사라지는 회사원들이 보였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제게만 특별한 날이었죠.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통증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어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유리로 된 외벽, 깔끔한 입구. 영국의 오래된 NHS 병원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서 있었고 대기 의자엔 환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응급실 안내판을 찾았어요. 화살표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응급실 입구엔 별도의 접수대가 있었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권과 보험 카드를 꺼내 들고 다가갔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저 배가 아파서요. 외국인인데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제 손에 든 서류가 아니라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질문 순서가 달랐어요. 보험도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먼저였어요. 어젯밤부터요. 새벽에 심해졌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오른쪽 아랫배를 가리켰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곧 간호사가 오실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권은 확인했지만 길게 묻지 않았어요. 보험 카드는 나중에 보자고 했죠. 일단 진료부터 받으세요라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에밀리 카터 씨?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네, 저예요. 따라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통증 정도가 어떤가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요. 7 정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움직일 때 더 아파요? 네, 특히 오른쪽으로 돌릴 때요. 간호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구토는 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메스꺼운 느낌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그는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배를 눌러봐도 될까요? 네. 의사는 제 배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아래를 누를 때 저는 신음을 참지 못했어요. 의사는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반동 압통이 있네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이요. 영국이었다면 예약을 잡았을 거예요. 며칠 후 아니면 일주일 후. 하지만 여기선 지금이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뭔가 말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천천히 걸었어요. 간호사는 제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영상의학과. 초음파실 앞엔 대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뭔가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빨랐습니다. 젤을 바르고 기계를 배 위에서 움직이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기사는 말없이 집중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는 뭐지?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10분 만에 이름이 불렸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맹장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흔한 병이니까요. 수술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미 파열된 것 같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파열이요? 네. 염증이 복강 내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가능하면 오전 중에요. 그 순간 영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수술이라고 해도 며칠은 기다렸던 기억. 병상 확보, 수술팀 스케줄 조정. 하지만 여기선 오늘 오전이라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원무과에서 안내받으세요. 지금은 수술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그 단어가 이상했어요. 저는 늘 비용을 먼저 알고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 기다릴 수 없다고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에밀리 카터. 그 순간 저는 낯선 나라에서 숫자도 모른 채 제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얇은 천으로 된 환자복이었어요. 뒤가 트여 있어서 춥게 느껴졌죠. 간호사가 가운을 하나 더 걸쳐줬습니다. 추우시죠? 곧 수술실이 따뜻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또 다른 간호사가 왔어요. 손등에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생제예요. 감염을 막기 위한 거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대로 향하고 있었죠. 가족에게 연락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수술 후에 연락하셔도 돼요. 지금은 걱정하실까 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엄마한테 지금 전화하면 놀라실 거예요. 런던에선 새벽 시간일 테고 제가 수술 받는다는 소식에 뭐라도 하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실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해하실 거였죠. 마취과 의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였어요. 저는 마취를 담당할 박 선생이에요. 전신 마취를 할 건데 잠드는 것처럼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파열된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위험한가요? 박 선생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수술엔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수술은 저희가 많이 해본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거짓 위로가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약물이나 음식이요.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박 선생은 차트에 뭔가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항생제를 쓸게요. 그 순간 저는 안심했어요. 제가 말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시스템이 낯설어도 이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수술실로 이동할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천장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불빛을 세다가 멈췄어요.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갔습니다. 수술실 구역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간호사 말대로 수술실 안은 따뜻했어요. 여기로 옮겨 앉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수술대로 옮겨 앉았어요. 등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주변엔 기계들이 있었고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집도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의사였어요.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선생이 제 팔에 뭔가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졸릴 거예요. 천천히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부터요. 19, 8.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소리가 멀어졌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상하게도 사라에 관한 거였어요. 갤리에서 괜찮아? 라고 물었던 동료요. 저는 그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정말로 제가 괜찮아지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나지 않았죠. 그냥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순간 수술대에 누워있다가 다음 순간 눈을 뜨니 다른 곳이었어요. 회복실이었습니다. 에밀리 씨 들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이에요. 저는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말라 있었어요. 간호사가 작은 스펀지에 물을 적셔 제 입술에 대줬습니다. 조금만 적셔 드릴게요. 아직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몇 시예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오후 1시예요.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아침에 병원에 왔으니 6시간이 지난 거였어요. 단 6시간 만에 저는 응급실에 들어가서 진단받고 수술받고 깨어났어요. 믿기지 않는 속도였죠. 통증은 어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하지만 새벽에 느꼈던 그 날카로운 통증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수술 후의 통증이었어요. 관리되고 있는 아픔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어요. 참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정맥 주사 라인에 뭔가 추가했고 몇 분 후 통증이 둔해졌습니다. 조금 더 쉬세요. 곧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병실로 옮겨진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죠. 커튼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침대 발치에 걸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쯤 혜진 올 거예요. 그 전까지 편히 쉬세요. 호출벨은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런던은 지금 오전 7시쯤일 거예요.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후 엄마가 받았어요. 에밀리?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수술을 받았어요. 뭐라고? 수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맹장이 터졌던 것, 병원에 간 것, 수술이 잘 끝난 것. 엄마는 중간중간 세상에 아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 의사 선생님들이 잘 처치해 주셨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 간호사들이 친절해요. 영어도 잘하시고요. 병원비는 보험 적용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계산한대요. 회사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진 자리를 피로가 채웠어요.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간호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교대 시간인가 봐요. 체온 좀 잴게요. 귀에 체온계를 대고 몇 초 기다렸어요. 정상이네요. 통증은 어때요? 견딜만해요. 참지 마시고 아프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시간 되면 드릴 수 있어요. 간호사는 수액 주머니를 확인하고 기록을 했어요. 모든 동작이 효율적이었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루틴을 따르는 것처럼요. 그 움직임 속에 익숙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 6시에 의사가 왔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어요. 젊은 레지던트로 보였습니다. 상처 확인할게요. 배에 붙어있던 거즈를 살짝 들춰봤어요. 잘 아물고 있네요. 염증 징후는 없고요.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해요.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요.
열이 나지 않고 통증이 줄어들면 퇴원 가능해요. 이틀. 저는 계산했어요. 비행 스케줄은 이미 틀어졌을 거예요. 회사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회사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크루 매니저가 받았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야? 체크인 시간에 안 왔다고 연락받았는데. 죄송해요.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맹장이었어요. 오, 세상에. 괜찮아? 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틀은 더 입원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스케줄은 조정할게. 너는 회복에만 집중해.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퇴원하면 연락해. 귀국 항공편 예약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스케줄 걱정, 동료들 걱정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배가 당겼지만 참을 만했죠. 저녁 식사가 나왔어요. 죽이었습니다. 하얀 쌀죽에 반찬 몇 가지.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죽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자극적이지 않았죠. 반찬도 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수술 환자를 위해 신경 써서 만든 식사였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어요.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도시의 리듬이 보였어요.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사람들은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병실에 누워 그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아팠지만 안전했고 외로웠지만 돌봄받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복도에 불이 꺼지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왔어요.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수액을 확인했죠. 제가 잠들어 있어도 조용히 일을 마치고 나갔어요. 그 존재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죠.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깼습니다. 배가 쑤셨어요. 호출벨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3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왔어요. 아파요? 네, 조금요. 진통제 드릴게요. 정맥 주사 라인에 약을 넣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더 아프면 참지 말고 불러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후 통증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진통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죠. 몸이 이완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24시간도 안 된 시간 동안 저는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저는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NHS 시스템에서 며칠을 기다리고 대기 명단에 올라가고 병상이 비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그게 이상하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스템의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가요. 일단 치료부터라는 순서, 비용은 나중에라는 우선순위. 그게 제게는 낯설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배가 당겼지만 참을 만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놀란 듯 말했어요. 네,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요. 좋아요. 움직이는 게 회복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여전히 죽이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묽지 않았습니다. 계란찜도 함께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게 느껴졌죠. 오전 회진 시간에 수술한 의사가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복이 빠르네요. 열도 없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퇴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고 내일 오전에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주의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내일. 생각보다 빨랐어요. 입원한 지 이틀 만이었죠. 영국이었다면 적어도 사나흘은 입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회복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받으러 오셔야 해요. 실밥 제거하고 상처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퇴원할 때 소견서 드릴게요. 영국에서 병원 가실 때 보여주시면 돼요.
실밥은 거기서 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수술 기록이랑 처방 내역 다 영문으로 드릴게요.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여기서 치료받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것,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복도를 걸어봤어요. 처음엔 몇 걸음만 걸었습니다. 수액 거치대를 끌고 천천히요. 배가 당기고 몸이 무거웠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복도 끝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창문이 크게 나 있어서 서울 시내가 보였죠. 저는 거기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한 간호사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걷고 있어요. 좋아요. 조금씩 늘리세요. 무리만 하지 마시고요. 돌아오는 길에 복도 벽에 붙은 안내문들을 봤어요. 한글로 쓰인 글들. 읽을 순 없었지만 그 존재가 위안이 됐습니다. 이곳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수술, 회복. 그 모든 게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동시에 정확했어요. 저녁 무렵 간호사가 왔습니다. 내일 퇴원 준비하셔야 해요. 원무과에서 계산 안내 받으실 거예요. 드디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용을 알게 되는 시간.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건 원무과에서 안내 받으실 거예요. 외국인 환자분이시니까 비급여 항목도 있을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응급수술, 이틀 입원, 의료진들의 케어. 영국에선 NHS가 있어서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하지만 해외에선 달랐죠. 보험이 있어도 자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일 받을 청구서 때문이었죠. 영국 친구가 미국에서 맹장 수술받고 수천 파운드를 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미국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 해가 들어오며 깼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상처를 확인했어요. 잘 아물고 있어요. 거즈는 이틀마다 한 번씩 갈아주시고 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영문 소견서, 수술 기록, 처방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병원 가실 때 보여주세요. 도움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액을 빼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틀 만에 입는 제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짐을 챙기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1층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마주할 시간이었죠. 계산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뭔가 확인했어요. 에밀리 카터 씨 맞으시죠? 네. 잠시만요. 계산서 출력할게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종이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그걸 제게 건넸어요. 저는 숨을 참고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계란을 봤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또 봤어요. 세 번째 확인했을 때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맞아요. 응급실 진료비, 초음파 검사, 수술비, 입원비, 약값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1000파운드 정도였어요. 응급수술, 이틀 입원, 모든 검사와 치료를 포함해서요. 외국인 추가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비급여 항목이라 조금 더 나온 거예요. 한국 국민이었으면 건강보험 적용돼서 더 저렴했을 거고요. 저는 계산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실 진료, 혈액검사, 초음파, 수술, 마취, 입원료, 간호, 식사, 약제비. 하나하나가 명확했어요. 숨겨진 비용이 없었습니다. 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카드를 건넸어요. 결제가 처리되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는 비슷한 수술로 $10,000 가까이 냈어요. 영국에선 NHS 덕분에 무료지만 대신 몇 주를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여기선 하루 만에 수술받고 이틀 만에 퇴원하는데 감당 가능한 비용이었어요. 영수증이에요. 보험 청구하실 때 쓰세요. 직원이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영문으로도 출력돼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원무과를 나서며 저는 계산서를 다시 봤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컸습니다. 누군가 정한 순서가 있었어요. 치료가 먼저, 비용은 나중에, 생명이 먼저, 계산은 나중에. 병원 로비를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접수하는 사람, 진료 대기하는 사람, 약을 받으러 가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있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제 캐리어, 제 짐들. 사흘 전 급하게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요. 하지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원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됐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병원비는 많이 나왔니? 저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답했어요. 그게 다야?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정말? 네, 저도 놀랐어요. 세상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의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다음엔 회사에 연락했어요. 크루 매니저가 받았습니다. 에밀리 어때? 퇴원했어요. 내일 귀국 항공편 예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해 줄게. 편하게 가. 감사합니다. 몸조리 잘해. 복귀는 천천히 해도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낮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는 그저 경유지였어요. 48시간 머무는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저는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아파서 쓰러질 뻔했지만 누군가 저를 살렸어요. 낯선 얼굴들, 통하지 않는 언어 속에서 저는 돌봄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천천히요. 배가 당겼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간판들을 봤어요. 한글로 쓰인 글자들. 읽을 순 없었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응대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 장을 보는 사람.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 일상 속에 저도 잠시 섞여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한 건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철학이었죠. 사람을 먼저 보는 시스템, 질문의 순서가 다른 문화. 영국에서 저는 늘 알고 있었어요. NHS가 무료라는 것. 하지만 그 대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요. 미국 친구들은 빠른 치료를 받지만 파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둘 다였습니다. 빠르고 감당 가능했어요. 저는 계산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 종이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증거. 저녁이 됐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떠날 준비였죠. 캐리어에 옷을 넣으며 병원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봤어요. 영문 소견서, 수술 기록, 처방전.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었어요. 여정의 일부였죠. 제가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요. 익숙한 집, 익숙한 일상으로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사람을 먼저 묻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비용보다 생명이 앞서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사흘 전 이 침대에서 통증에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 회복 중이지만 살아있는 저, 감사했어요. 이 도시에, 이 시스템에 저를 살린 모든 사람에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한강, 다리들.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무언가를 남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맞으시죠? 네. 편안한 여행 되세요. 탑승권을 받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배가 아직 약간 당겼지만 걸을만 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았어요. 라운지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다 멈췄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시켰죠. 몸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차를 마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료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라, 나 에밀리야.
지난번 비행 때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때 사실 맹장이 터지고 있었어. 한국에서 수술받고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곧 답장이 왔어요. 세상에, 괜찮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늘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쉬면서 와. 고마워. 전화를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하죠. 아파도 힘들어도. 그게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았습니다. 넓고 편안했죠.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담요 필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담요를 덮고 좌석을 뒤로 젖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떠올랐어요. 호텔 방에서의 통증, 응급실 접수대,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병실의 아침, 원무과에서 받은 계산서.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비행 중에 식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 중이었거든요. 빵 조금과 과일만 먹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최근에 수술을 받아서요. 아, 그러셨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낯선 사람의 걱정. 며칠 전 서울에서 받았던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시간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여행이었다는 걸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공항, 익숙한 언어. 집에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런던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거리, 붉은 버스. 제가 살던 도시였죠. 하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비웠을 뿐인데 먼지가 쌓인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GP에게 등록된 곳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을 기다린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서울에서 받은 서류를 건넸어요. 한국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실밥을 제거해야 한대요. 의사는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수술 기록이 잘 정리돼 있네요. 영문 소견서도 상세하고요. 네, 병원에서 챙겨줬어요. 상처 좀 볼게요. 배에 거즈를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어요. 잘 아물고 있어요. 실밥은 일주일 후에 빼도 될 것 같은데 간호사한테 예약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기록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여기선 1시간을 기다렸고 진료는 10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선 5분을 기다렸고 진료부터 수술까지 6시간 만에 끝났죠. 시스템이 달랐어요.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크루 매니저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에밀리, 2주간 병가 승인됐어. 충분히 쉬고 복귀해. 건강이 우선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돌아갈게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전형적인 런던 날씨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은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아플 때 사진을 찍을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의 직원, 언제부터 아팠어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 간호사의 친절한 미소, 의사의 단호한 말투, 지금은 수술이 먼저입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들었던 목소리, 수술 잘 끝났어요. 모든 순간이 저를 살렸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런던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서울의 밤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죠.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서에 대한 것, 우선순위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죠. 다음에 기내에서 누군가 아파한다면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요.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걸요.
2주 후 저는 다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배에는 아직 작은 흉터가 있었지만 아물었어요. 실밥도 제거했고 의사는 비행 복귀를 승인했죠. 브리핑 룸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사라가 달려왔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무서웠겠다. 혼자서.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사라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한테 말해. 아플 때. 알았지?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첫 비행은 파리행 단거리 노선이었어요. 부담 없는 스케줄이었죠. 회사가 배려한 거였어요. 기내에 올랐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내식 소독제 재활용 공기. 8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죠. 제 일터였어요.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늘 하던 인사였지만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코노미 캐빈을 점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좌석 벨트, 구명조끼, 산소 마스크,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안전 점검을 마쳤죠. 이륙 전 안전 시연을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쓰는 방법, 비상구 위치, 구명조끼 착용법. 수백 번 해온 동작이었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어요. 이건 생명을 지키는 절차였으니까요.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고도가 안정되자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저는 카트를 밀며 통로를 오갔습니다. 치킨이요, 파스타요? 커피 드릴까요? 담요 필요하세요? 익숙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승객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을, 안색을, 몸짓을요. 한 승객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예전에 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승객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아,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언제부터요? 아까부터요. 이륙할 때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제 드릴까요? 물도 함께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별로. 참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승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갤리로 가서 진통제와 물을 가져왔습니다. 승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나아지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30분 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승객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눈을 떴습니다.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갤리로 돌아왔을 때 사라가 물었어요. 뭐였어? 두통. 진통제 줬어. 많이 달라졌네, 너. 사라가 웃었습니다. 응, 나도 알아. 파리에 도착한 후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론 에펠탑이 보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을요. 응급실 접수대를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서울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던 게 있었습니다. 영문 소견서, 수술 기록. 그 문서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온 건 서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을 가져왔어요. 질문의 순서, 우선순위,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다음 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호출벨을 눌렀어요. 제가 달려갔을 때 그는 창백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부터요? 방금요. 갑자기.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갤리로 달려가 수석 승무원을 불렀어요. 승객 한 분이 가슴 통증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봐야 할 것 같아요. 수석 승무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기내 의료 키트를 들고 왔고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을 찾았죠. 다행히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승객은 런던 도착 후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심장 문제였던 것으로 나중에 들었어요.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요. 비행이 끝나고 수석 승무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오늘 정말 잘했어. 빠르게 알아챘어. 감사합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제가 답했습니다. 배웠어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요. 수석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승무원의 조건이지. 관찰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일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직접적으로 묻고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됐죠. 괜찮으세요? 대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묻게 됐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대신 지금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다시 런던으로. 끝없는 여정이었죠. 어느 날 동료들과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신입 승무원이 물었어요. 승객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먼저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그게 순서거든요. 사람을 먼저 보는 순서. 신입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배에 손을 댔습니다. 흉터가 있는 곳이었죠. 그 흉터는 제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았다는 증거, 그리고 배웠다는 증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충격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먼저 묻는 질문의 순서였습니다. 보험이 있으세요? 대신 어디가 아프세요? 비용이 얼마예요? 대신 지금 수술이 필요해요. 그 순서가 생명을 구했어요. 제 생명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순서를 기내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절차보다 돌봄을 먼저. 다음 비행에서 누군가 아파하면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요. 어떻게 그 사람을 돌봐야 하는지를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